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기발전기의 특성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엔 단락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단락비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단락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단락곡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단락곡선을 보게 되면 이제 곡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뒤에 이제 곡선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락곡선의 형태는 이제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냐면 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 단락곡선은 단락전류와 계좌전류와의 관계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자에서 회로 방정식을 단락되었을 때 회로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뭐가 된다? 전류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에 흐르는 전류를 어떤 전류다라고 하자? 단락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인 단락전류다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락전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에 만들어지는 전압은 정적 전압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니까 그러면 단락전류와 계좌전류와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단락전류는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계좌전류가 본식에는 주어져 있지 않죠. 근데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이 4.44 권선계수 그리고 주파수 권선수 그리고 자속인데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가 바로 즉 계좌 전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 전류다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동기 임피던스로 나누어 주는 그런 값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부하 포화 곡선인 E와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얘기했죠. 포화 곡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기 임피던스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 일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정하다라고 일정할 것이다. 동기 임피던스가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지금 무브와 포화 곡선을 이 동기 임피던스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단락 곡선도 이렇게 휘어지는 어떤 비율만큼 줄어서 이 동기 임피던스의 크기만큼 감소되어서 이렇게 곡선적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단락 곡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를 보니까 이 곡선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직선이 되더라는 것이죠. 직선적인 변화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직선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면 왜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락곡선이 이게 곡선이 될 것이다. 단락곡선이 이렇게 휘어지게 될 것이다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 어떤 포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곡선이 되는 원인은 이 자속의 포화가 주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석이 포화되어 버려서 유도 기전력이 포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 곡선도 곡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단락 실험을 하게 되면 단락을 시키고 실험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요.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단락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는 정격 전류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정격 전류보다 단락되어서 더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기자 반작용도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이 가지고 있는 이 보게 되면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를 갖고 있는데 동기 리액턴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L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L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자 반작용에 감자작용이 나타나요. 감자작용.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의 감자 작용 때문에 철심이 포화가 되지 않게 돼요. 철심이 포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기전력도 어떤 일정한 값이 만들어지고 일정한 값을 일정한 임피던스로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단락 곡선은 직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게 될 특성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특성 곡선은 이제 부하, 포화 곡선이 되겠고요. 부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부하, 포화 곡선은 단자 전압과 이제 포화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자속의 관계, 그리고 자속이라는 것은 계자 전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와의 관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자의 회로를 또 다시 그려보자면 전기자 저항, 그리고 전기자 가지는 동기 리액턴스, 그리고 단자에 어떤 부하가 이렇게 부하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단자 전압 V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자에 의한 자속에 의해서 이제 기전력이 생성이 될 것이고, 기전력은 흐르는 전류에 의한 이제 임피던스 전압 강화, 그리고 플러스 단자 전압 B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자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자 전압에 대해 정리한다면, 단자 전압은 유도 기전력 마이너스 이제 임피던스 전압 강화의 값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런 식을 가지고 이제 부하 포화 곡선을 그릴 건데요. 그래서 부하 포화 곡선은 무부하 포화곡이라는 것은 유도 기전력인데, 유도 기전력을 나타내는 곡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였냐면 무부하 포화 곡선이었죠.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뭘 뺀 것이다?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이죠. 지금 핑크색이 무부하 특성 곡선이고, 무부하 특성 곡선에 대해서 이제 얼마큼 빠지느냐, 이 길이가 바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의 크기이다.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이고, 그리고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이고, 그리고 이 지점까지의 값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값을 의미하냐면, 지금 코일의 그 전기자 본선은 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단락 곡선을 이야기를 할 때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코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단락 전류가 감자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자속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속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이 더 필요하냐, 그만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의 영향을 보상해주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계자 전류의 크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부하, 포화 곡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외부 특성 곡선은 제가 이제 전에 직류 발전기 할 때 어떤 개념이었냐면 발전기 외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전기 외부다라고 한다면 전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자에서 외부는 이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바깥쪽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발전기의 외부이고, 외부에는 뭐가 있냐면 단자 전압인 V와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인 I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을 보게 되면 이게 부하가 C이냐 그리고 부하가 L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유도 기전력 무부하 전압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부하가 C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C는 전기자 반작용 중에 증자작용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자작용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서 전압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단자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L 부하가 연결되면 L은 감자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감자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자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단자 전압이 감소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외부 특성 곡선의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제 전압 변동률이 주어져 있죠. 전압 변동률은 어떤 것입니까?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에서 단자 전압을 뺀 것을 단자 전압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전압의 변동률이고, 전압 변동률은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발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전압을 사용을 합니까? 발전기라는 전압은 우리가 출력 전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이 외부에 출력되는 이 단자 전압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이 단자의 전압은 내부에서 얼마만큼의 더 높은 전압이 만들어져서 공급되었느냐에 대한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이 클수록 내부에서 어떠한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압 변동률은 더 낮을수록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지금까지 이제 특성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뭐 이제 무부하 포화 곡선이고, 무부하 포화 곡선이니까 무부하라는 말은 부하 전류가 제로인 상태에서 제로일 때 나타나는 그런 유도 기전력과 이제 계좌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포화율이었죠. 이제 포화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계좌 전류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원래 포화되지 않았을 때 공급되는 계좌 전류의 양과 포화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을 가지고 이제 포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단락 곡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특성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단락 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부하를 단락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 단락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하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임피던스라는 임피던스가 이제 0이 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0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더 높게 흐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단락 전류와 정적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단락비였죠. 단락 전류와 정적 전류와의 비율이고, 단락비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만큼 정적 전류보다 더 높은 전류 또는 다른 기기보다 단락이 발생했었을 때 더 높은 전류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비가 큰 기계는 단락비가 크기 위해서는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가 단락비이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 동기 임피던스가 낮다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동기 리액턴스가 작다.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리액턴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기자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자의 권선수를 줄이게 되고, 전기자의 권선수를 줄이고, 그러면 똑같은 기전력을 만들려면 계좌의 자석이 더 높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좌의 자석을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계좌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전기자의 반작용 영향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이 또 길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더더욱 커진다. 그래서 계좌의 권선수가 많아지고 지름이 커지고 형체가 크고 비싸진다. 라는 그런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기자의 권선수는 줄어들고 계좌의 크기는 더 커지기 때문에 기계 장치는 철기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낮고 자기 스스로 자기 여자 작용이 작다. 그리고 출력은 동기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니까 출력이 증가하고 더 높은 단락 전류를 흘릴 수 있어서 안정도가 높다라는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 포화 곡선은 이제 부하에 이제 전압이 걸렸을 때 단자 전압과 이제 계좌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부하 포화 곡선은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을 보상하기 위한 계좌 전류만큼 이동시킨다면 부하 포화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하 포화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은 이제 부하 전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 부하 전류가 0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지점은 무부하 전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무부하 전압에 대해서 이 지점을 전격 전류에 대한 값이다라고 한다면 C 부하가 C가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 증자작용 때문에 자속이 커지게 되고, 자속이 커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단자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더 높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계산해 본다면 전압 변동률을 V분의 V 곱하기 100이라고 한다면 C 부하일 때는 이 단자 전압이 더 높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전압 변동률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부하가 L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L은 감자 작용을 하게 되어서 감자 작용 때문에 전압이 낮아져서 전압 변동률은 플러스의 전압 변동률을 가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는 이제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운전, 우리가 이제 직류 발전기에서도 병렬 운전을 했었죠. 병렬 운전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병렬 운전이라는 것은 두 대의 발전기죠. 발전기 두 대를 가지고 이렇게 부하 장치에 만약에 이제 극성을 표시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이건 뭐 DC의 표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게 좀 그렇고, 이렇게 합해버리면 부하에 두 선이 공급될 때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묶여서 이렇게 같이 같은 부하에 발전기가 병렬로 되어서 부하에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병렬 운전이다. 두 대 이상의 동기 발전기가 같은 부하에 연결하여 다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이 바로 이제 병렬 운전입니다. 먼저 이제 병렬 운전의 조건 말고 이제 목적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왜 이 병렬 운전을 쓰는 것이냐? 목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한 대를 가지고 이제 한 대만 가지고 이 한 대만 가지고 부하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고장이 나버린다면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겠죠. 발전기 전체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하가 만약에 지금 이제 점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낮 시간에는 뭐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의 소비량이 높아집니다. 전기 소비량이 낮에는 전기 소비량이 100이다라고 한다면 밤에는 전기 소비량이 5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발전기 하나짜리가 100짜리를 쓰고 있다.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계속 이 100짜리가 계속 운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50짜리를 두 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낮에는 두 대가 다 가동을 해야 되겠지만 밤 시간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동을 해도 되는 그런 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구동을 하고 하나는 어떤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게 되면 이제 부하 변동에 따라서 발전기에 이런 운용되는 이제 숫자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 발전기 두 대로 100짜리를 50을 공급하는 것은 50의 효율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라는 것이 이제 전부하라고 하는 내가 쓸 수 있는 이 최대 전격 출력에 대해서 효율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내려갈수록 효율이 좀 더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50짜리는 50을 쓰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 100짜리는 100,
쓰는 게 효율이 좋다라고 봤을 때 100을 쓸 수 있는 것을 50을 쓴 다음에 금방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고장이 났을 때 완전히 정전하지 않고 계속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이야기를 들자면 부하 증설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어떤 이제 요즘 들어서 어떤 새로운 도시, 신도시, 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 지역의 전기 소비량이 높지가 않았는데 앞으로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공장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큰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작은 용량의 그런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 연결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가 증설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이런 목적으로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과 약간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교류이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는 비슷한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이 전압의 크기와 극성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압의 크기와 극성이 같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대의 발전기가 G1, G2가 이렇게 병렬 운전해서 부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I1의 전류와 I2의 전류가 더해져서 부하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I1 플러스 I2가 되는데 만약에 G1의 전압이 더 낮아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I2의 전류가 부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번, 이 1번 발전기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류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면 G1은 이때부터는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로서 부하 장치로 동작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병렬 운전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극성이 같지 않다라는 것은 서로 반대의 그런 이제 극이 연결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서로 반대 극이 연결되어 버리면 매우 높은 단락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또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순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크기와 극성을 맞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직류 발전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죠. 위상이 같을 것이 있습니다. 위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인파를 만들었을 때 이런 사인파가 나오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크기는 같아요. 크기도 같고 극성도 어느 순간에는 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상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위상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간의 전압이 같지 않은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극성이 달라져 버 전압이 이 부분에서 전압이 크게 같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뭐 극성이 달라져 버린다든지 전압의 크기가 달라져 버린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상도 맞게 갖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주파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1번 발전기는 1Hz짜리인데 2번 발전기는 2Hz짜리이다.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어떤 위상이 같지 않거나 크기, 극성이 같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위상이 같지 않았을 때도 뭐가 발생하냐면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형의 모양이 같을 것, 하나는 사인파인데 하나는 구형파고 삼각파고 하면 안 되겠죠. 주파수나 위상이나 이런 게 다 같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파형의 모양에 따라서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회전의 방향이라는 것은 A 발전기는 A상, B상, C상의 순서로 상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이제 B 발전기가 만약에 A상 다음에 C상 다음에 B상이더라. 역방향으로 회전을 해버리더라 라면 어느 순간에는 같은 위상과 이런 걸 가졌다가 어떤 순간에 또 위상과 어떤 그런 모양들의 크기나 이런 게 다 달라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와 극성뿐만이 아니라
크기와 극성뿐만 아니라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이 모두 같아야지만 이런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기발전기를 구동시켜주는 전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구동시켜주는 전동기가 균일한 각속도를 가져야 된다. 균일한 속도로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균일한 속도로 회전을 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모양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다 사인파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적당한 속도 변동률을 가져서 부하의 분담을 서로 상호간에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계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